자, 24년 7월에서 미적분 선택 문제 질문할 거 번호 체크합시다. 일단 28, 29, 30 이렇게 세 개나 해야 되나요? 네, 3점짜리에서 난해한 거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몇 번? 26분. 26번? 26번 누가 봐도 두 직선을 이루는 내가. 그치 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빨리빨리 한번 확인해 보죠. 삼각형 있는데 일단 직각이 9점이고 여기 변기례가 각각 1로 정해진 거 A, B, C. 자, 그런데 지금 AD 길이가 B 길이의 2배가 된다 그러면서 자, D라는 위치 잡고 여기 1라는 위치 잡아놓고 자, 선 두 개 그어놨습니다.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크기를 지금 알파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가 지금 F가 되는 거고 자, 탄젠트 알파가 15분의 16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다시 탄젠트의 CDB입니다. CDB면 요각을 물어보는 거네. 탄젠트 베타. 맞지? 그럼 탄젠트 베타는 사실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한다? CD의 기울기를 얘기한다. 근데 CD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 주어져 있고 그 각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기울기의 관찰이다. 그치? 근데 그 기울기를 하나의 변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AD 길이를 EX 여기는 B 길이를 X로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대1하고 비율이 주어진 거니까. 된 거야? 자, 그럼 가보자. 요 직선의 기울기를 쌤이 먼저 M1이라고 한다 치면 M1은 그냥 뭐 탄젠트 안 써도 되죠. X 증가량이 빼기 X 1 빼기 2X Y 증가량 그대로 얼마?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됐니? 해상 문제는 금방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의 좀 기울기를 M2라고 한다 치면 M2는 다시 이거는 반대로 X 증가량이 얼마고? 1고 Y 증가량이 뭐가 되니까? X가 되니까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림으로 봐도 누가 더 큰 각이 된다? 누가 더 큰 기울기가 됩니까? M1이 더 큰 기울기죠. 그럼 여기는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해서 탄젠트의 더 센 정리를 쓰면 여기는 15분의 16이라는 이 값은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꼴이니까 그치? 1 풀 탄탄이니까 1 곱하기 1 딜 1 더하기 그게 곱한 값 그럼 1 마이너스 2x분의 x 분자에는 이제 차가 들어갈 건데 큰 거에서 잘못 빼는 게 편할 거니까 1 마이너스 2x분의 1 마이너스 2x다 x다 이렇게 그럼 요 값이 15분의 16 되도록 하는 그치 x값 정하면 문제는 그냥 해석이 된다 그치 끝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뒤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도형이 주어져 있고 두직선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눈에 보이면 열심히 기울기를 표현한다 라는 생각이면 될 것 같아요. 자, 28, 29, 30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30번이었던 것 같고 28, 29번 먼저 빠르게 해석합시다. 난이도 수준으로 해줄게요. 29번부터 자, 초항 1이고 공비가 0 아닌 등비수열 A1 0이고 그 다음에 R은 0이 아닌 등비수열 1이고 그럼 이때 A는 그대로 R에 n-1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등비수열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얘가 급수가 먼저 수렴한대요. 자, 이 값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면 R값에 범위를 준다는 얘기니까 R값은 분명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범위 잡을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시그마 이렇게 나와 있네. n이 1인 것부터 무한대인 것까지에 대한 자, 20의 A2n이랑 자, 그리고 나서 더하기 21의 자, 절대값 A의 3n-1이라는 값이 자, 어디로 수렴해야 되냐면 0이라는 값으로 계산했는데요. 급수 두 개 계산했을 때 0이 된대. 그럼 이 생각부터 해보자. AN이 현재 수렴하는 범위의 공비니까 A2n의 공비는 누구 제곱이 되죠? R 제곱이지. 그럼 얘도 분명히 수렴 범위의 공비가 맞겠다. 그쵸? 그 다음에 다시 A의 3n-1이면 어쨌건 간에 얘가 나열되는 수열은 A2의 절대값, A5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몇 칸씩 뻗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지? 3칸씩 뻗어나가겠지.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공비에도 무슨 값이 씌워질까? 절대값이 씌워질 거니 현재 너의 공비는 절대값 아래 상승이 되는 거겠네. 맞니?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얘도 수량 범위의 공비고 얘도 수량 범위의 공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지금 급수약을 계산했는데 뭐야? 얼마가 됐네? 0이 됐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초항은 부호가 양수입니다. 얘 초항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죠? A2 두 번째 항이 되겠네. 맞아요? 얘 초항은 뭐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1 집어넣으면 A2의 무슨가? 절대값이네. 초항은 똑같네. 분명히 수량하는 범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급수약을 만든다 쳤을 때 여기는 1-r 제곱은 분모가 분명히 그 크기가 음수가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r 제곱은 1보다 작은 값일 거라. 그렇지? 분모는 그럼 현재 무슨 수로 표현되는 거고? 양수로 표현되는 거고, 그럼 20배의 a2를 곱한 거니까 20a2랑 더하기 다시 얘는 1- 절대값 아래 전체 세제곱 r 3승의 이렇게 될 건데 얘는 뭐해? 1-r 3승의 절대값 표현이 나올 건데 이것도 음수가 나올 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거듭제곱했을 때 1보다는 작은 값일 거니까 크기 자체가. 그럼 얘는 분모가 어차피 양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21번째에 21배의 a2의 절대값이 만들어지면서 이 값이 얼마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a2가 양수라면 둘 다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자명하게 a2는 무슨 수가 되어야 하고 음수가 되어야 되고 a2가 음수라는 말은 현재 첫 번째 항이 양수인 상태니까 공비 r이 무슨 수가 된다? 음수다라고 판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조건 나열은 끝났으니까 그대로 식만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식은 1-r 제곱분의 자, 그대로 얘는 초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니까 그냥 r로 표현되겠네. 그치? 그럼 무슨 r? 잠깐만. 발음하지 마. 하면 안 될 것 같지? 그치, 노란 딱지야. 20r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더하기 자, 여기는 r 값이 이제 음수라 했으니까 r 삼승도 무슨 수가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럼 부호 바꿔서 나야 되니까 분모는 1 플러스 r 상승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현재 음수인 항이니까 여기 r이 되는 거긴 한데 이 r이 음수인 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달고 나면서 마이너스 21r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그럼 공비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r 이렇게 약분되겠네. 맞지? 자,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먼저 r 값이 정해지겠죠. 자, r 값 얼른 계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쌤이 문제 마저 적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R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1. 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가봅시다. 홀수인 상태가 됐고, 이제 여기 있는 급수가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때 우리한테 B1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에 대한 급수를 계산하라. 그럼 얘는 그냥 대놓고 수열 누구를 결정하라? Bn을 결정하라는 얘기고, Bn은 초항이 0이 아닌 등비 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조건을 통해서 Bn의 초항과 무엇을 결정하자? 공비를 결정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얘가 그 수렴값이 얼마인 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으니 내가 쓸 수 있는 해석은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그치? 자, 근데 좀 껄끄러운 게 있네. 이렇게 AN이랑 절대값 AN 남는다고 했을 때 현재 AN은 부호의 변화가 있는 수열이다. 그치? 그러면 네가 플러스로 나올 때는 약분되면서 플러스 3이겠지만 마이너스로 나올 때는 약분되면서 무슨 3이 될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 그럼 AN분의 BN에 대한 BN이라는 것의 극한값도 분명히 네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로 나누어야 될 거고, 맞아요? 그럼 네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로 나누겠다는 말은 현재 이 n이라는 값이 무슨 수일 때였다? 홀수냐 짝수냐에 대한 내용이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공비는 음수고 초항은 무슨 수가 됐으니까, 양수가 됐으니까 AN을 나열해보면 A1은 플러스, A2는 뭐? 마이너스, A3는 다시 플러스, A4는 마이너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홀수 번째 항들에 대해서는 얘의 극한값이 요 앞에 있는 지금 요 값이 무슨 3으로 나올 거고 플러스 3으로 나올 거고, 됐니? 짝수일 때 얘가 마이너스 3으로 계산될 거니까,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이 AN분의 BN의 극한값도 지금 홀수일 때랑 짝수일 따라서 이때에 따라서 극한값이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느낌인 거야. 자,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면 홀수일 때 얘가 그냥 AN으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약분해주면 뭐 더하기? 3 더하기 AN분의 BN에 대한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해야 돼요?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현재 이 AN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n-1승이라고 표현될 거야. 아래 n-1승의 형태였습니다. 그럼 얘도 지금 이제 안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n이 홀수의 상태니까 n-1은 무슨 수가 되는 거고? 짝수가 되는 거고, 맞니? 네. 그럼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3 플러스, 자, 지금 이거 역수 표현된 거 보기가 싫다, 그치? 그럼 위아래로 4에 n분의 n-1승 곱했다 치면 얘가 이제 부호가 플러스로 나올 거니까 얘는 그냥 4분의 1의 n-1승이라 생각하면 되고, 쓴 말은 여기 분수 표현이 싫으니까 얘를 위아래로 4의 n-1승을 곱해주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bn이라는 등비 수열에 4의 n-1승이 곱해진 이 수열의 극한값이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일단은 bn에 대한 조건을 서술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1절.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에 n이 무슨 수일 때도 해봐야 된다? 짝수. 그럼 n이 짝수일 때면,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요 일반항이 마이너스 n으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3이 아니라 무슨 3이 생길 거고, 마이너스 3이 생길 거고, 그럼 또다시 이번에는 요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n 승에서 이 n-1은 홀수니까 짝수니까 홀수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 플러스의 분모에 네가 마이너스의 4분의 1에 n-1승 되면서 이렇게 bn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이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어야 한다.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4의 n-1승을 곱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곱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쓰면서 마이너스 bn 곱하기 4의 n-1승에,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값이 여전히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둘이가 서로 다른 조건처럼 보이지만, 자, 지금 우변이 어차피 0인 상태고 여기는 뿔뿔이고 여기는 개수가 마마된 거니까 서로 어떤 조건이야? 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해석할 조건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 곱하기 4의 n-1승의 극한값은 무슨 3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bn의 초항과 그 다음에 공비를 정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생각해보자. 등비 곱하기 등비, 등비지? 등비 곱하기 등비가 무슨 비고? 등비고, 등비 수열 수렴 확인하는데 우리가 등비 수열이 마삼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우리가 R이 말과 1 사이에 있으면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한다. 그치?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크거나 그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그러면 발산하는 형태지. 그럼 0이 아닌 값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기억나? 공비가 1일 때만 초항으로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급한할 때 꼼꼼히 공부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R 값이 말과 1 사이에 있으면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R 값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냥 무슨 상? 발상. R이 마이너스일 때는 무슨 발상? 진동 발상. R이 1일 때는 어디로 수렴? 수항으로 수렴. 됐니? 그럼 얘가 지금 수렴하는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얘가 무슨 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까? 수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비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1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해했나요? 그럼 얘는 공비가 4짜리인 거잖아. 그럼 얘는 공비가 몇 분의 몇이 돼야 된다? 4분의 1 돼야 된다. 그래서 뒤에는 공비가 4분의 1인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Bn의 초항을 B1이라 잡으면 그러니까 B1 곱하기 4분의 1의 n-1승이다.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4의 n-1승 곱한 거, 즉 4의 n-1승 곱한 게 자, 극한에 따졌을 때 현재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4의 n-1승이랑 4분의 1의 n-1승 곱하면 찌릿찌릿 날라가면서 얼마 남을 거니까? 그냥 1 남는 거니까 그렇지. 초항으로 수렴한다 그랬잖아. 그럼 초항은 여전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아니면 이 수열의 초항 찾는 거니까 여기 n자리에 얼마 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초항이 만들어진다라고 구조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것도 등비 수열이니까. 그럼 1 집어넣으면 얘가 1이고 그대로 B1 남을 거니까 자, 초항 B1이 마이너스 3인 게 정의심으로 자, 공비는 4분의 1 되고 B1은 마이너스 3으로 결정되니까 자, 여기 있는 급수랑 이런 것들을 자, 차곡차곡 그냥 계산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고 나면 자, 그죠. 28번으로 넘어갑시다. 선생님 보니까 29번까지는 맞출만 하지 않아? 그지?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무조건 하시는 분들은 3점짜리 틀리지 않는다 1절, 그 다음에 4점짜리 중에서 얘가 하나는 풀어 맞춘다. 28, 29, 30 중에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먼저 공부를 하시고, 자 그게 조금 안정성이 생기면 이후에 필러 문항들을 좀 더 다뤄 나가시면 돼요. 근데 프린터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자 28번으로 갑시다. 자 28번 보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함수. 오, x 3점 어쩌고저쩌고 역함수 존재한대요. 보자마자 무엇만 하고 있어야 돼? 증가만. 그럼 f'(x는 0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하나 잡아놓고, 자 근데 그 역함수를 지금 gx라고 할 때 실수 k에 대해서 k는 현재 0보다 크습니다. 큰 0보다 k 값에 대해서 자 지금 h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대요. x-k분의 gx-k로 먼저 하나 표현된 함수는 x값이 k가 아닐 때의 함수 hx 정의고, 자 x값이 k일 때는 함수 hx 함수값이 3분의 1로 나타난다. 자 그런데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할 때, 자 f'0의 값이 최대일 때의 k 값을 알파라 한다. f'0의 값이 최대일 때 k 값을 알파라고 두겠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래쪽에 이제 어떤 조건들에 대한 함수값 계산들을 하라는 거. 자 먼저 과조건부터 h0는 1이라고 나와 있고 나조건에서 h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해보죠. h0는 k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치? 0일 때 함수값이 3분의 1 1은 없다. 그쵸? 그럼 여기에 0 집어넣었을 때 뭐가 만들어진다? 1 만들어진다. 그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분의 g0 마이너스 k가 현재 1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됐어요? 그럼 g0가 얼마라는 얘기? 0이라는 얘기네. g0가 0이라고 0,0 지난다고? 그럼 fx도 어디 어디를 지난다? 0,0 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역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y, x와의 교점을 논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k로 갈 때 극한값이랑 여기 함수가 서로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는 거니까 리미트 x를 k로 보낼 때 x-k분의 gx-k는 분명히 그 극한값이 3분의 1이어야 한다. 뭐야,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gk가 얼마라는 거 알려주고 나서 k라는 거 알려준다, 그치? 그럼 gk가 k니까 무슨 k도? fk로 뭐가 된다? k다. 그럼 지금 현재 증가하는 함수와 fx와 yx가 만나는 교점은 x좌표가 얼마인 곳과 얼마인 곳이? 0인 곳과 k인 곳이 두 군데는 일단 발생을 했다는 얘기네. 한 군데 더 만날 수도 있고 접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반화해서 풀 거고.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는 g'k가 몇 분의 몇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3분의 1인 걸 얘기하니까 f'k는 얘 역수관계가 되니 뭐가 된다? 3이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 그치? 끝? 자, 그럼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yx가 있는 상태고 그럼 나의 3차함수 fx가 x좌표가 0인 것과 x좌표가 k인 곳에서 여기 있는 3차함수랑 저기 뭐야 역함수랑 만남이 있는데 k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3입니다. 그럼 얘보다 접선 기울기가 더 가팔라야 될까? 여기서 뚫고 어떻게 가야 될까? 지나가야 되겠다, 그치? 그럼 뭐 0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는 거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건 말이 안 되겠네, 그치? 더 완만하게 가니까. 뭐야, 그럼 접할 수밖에 없어? 그럼 결정이 되잖아. 그럴 리가 없지. 여기서 사이에 교점이 더 생길 수도 있죠. 아니, 증가만 돼. 미친놈. 증가만 하면 더 교점이 생길 수 있지 뭐. 몰라.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느낌이다. 그쵸?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대략 그릴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돼도 되잖아. 왜 이렇게 굳이 그렸지? 여기서 교점이 생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을 수도 있죠. 됐니? 그래서 여기가 접선 기울기가 3이다. 자, 그러고 나서 묻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건 뭐냐면 k가 알파일 때 자, 알파 곱하기 h9 곱하기 다시 g'의 9를 곱하래. 얘기해보자. h9라고 하면 여기에 x값에다가 9를 집어넣자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치? 9를 넣어서 함수값 계산하자는 거니까 나는 k값도 필요하고 어쨌든 gx라는 함수가 결정되기를 원해. 근데 역함수는 결정되지 않을 거니까 항상 fx식을 결정하라는 얘기죠. 특정 조건들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는 k가 알파인 상황을 가정을 했고 k가 알파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이 f'0가 무슨 값이 되도록 하는?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k의 형태를 먼저 찾아주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fx를 먼저 작성을 해봅시다. fx랑 yx의 교점의 관계가 일단 두 개는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fx 빼기 x라는 함수식을 자, 0에서 지금 교점이 생긴 x 하나 인수 잡고 x-k 하나 인수 잡고 또 다른 하나의 인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 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일반화해서 얘를 모르니까 그냥 x- 뭐라고? 그냥 m이라고 하나 잡는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이 이거네. k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얼마다? 3이다, 그쵸? 그럼 문자 하나를 일단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지. 이해하니? 자, 그럼 문자 하나 줄여볼까요? 미분할 건데 f'k를 넣는 거니까 자, 오른쪽 식에서는 누구 미분해서 k 넣는 것만? x-k 미분해서 k 넣는 것만 계산해주면 될 일이야, 그죠? 자, 그러면 f'x가 f'k가 얘도 넘어갔다고 생각하면서 미분하면 자, 미분하고 k 집어넣으면 k에 k-m에 자, 넘어가서 미분하면 플러스 얼마? 1 생길 거고 그럼 이 값이 현재 얼마가 되는 거기 때문에 3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문자 m을 속어는 할 수 있겠네. 지저분하겠다, 그치? 수투 아니니까 지저분해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m 플러스가 아니라 는 그냥 얼마? 2가 되는 거고 얘를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m은 으짜 자리 바꾸면 k분의 k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문자 줄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현재 우리 fx의 식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 x의 x-k에 x-k분의 k제곱 마이너스 2 그러고 나서 플러스 x다. 되었나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현재 어느 상황이냐면 f 프라임 제로의 값이 무슨 대가 될 때야? 최대가 될 때야. 그럼 f 프라임 제로의 값이 최대되는 그 k 값을 정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정이 안 될 수밖에 없어. k 값은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럼 최대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어떻게 정하는지 봅시다. 자, f 프라임 제로도 우리가 곱에 미분할 건데 다행히 x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얘를 미분해서 0 넣은 값이 생길 거고 얘를 미분해서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k 곱하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분의 k제곱 마이너스 2. 자, 미분하게 되면 플러스 1 이렇게 생기겠다. 그쵸? 자, 곱하면서 마만 날라가면서 없어질 거 없어지고 나면 남는 식은 k제곱 마이너스 2라는 식에다가 1을 더한 값이라서 k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차 함수는 현재 최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구의 범위가 없으니까? k의 범위가 없으니까. 그럼 k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현재 문제에서 제시된 k의 범위는 0보다 어떤 상태? 큰 상태. 그것만 가지고는 얘의 최대값을 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지. 그 말은 딴 데서 범위를 분명히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무슨 함수를 가진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함수가 가진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이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누구의 범위를 새로 생성해라? k의 범위를 설정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네. 이해하니? 미분해야 돼. 그럼 얘는 좀 예쁘게 잡자. 이렇게 두고 미분하려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의 자세가 좀 불편해지려고 한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문자가 나오면 뭐 하기로 했고? 치환하기로 했고 그 치환된 문자가 현재 m입니다. 아시겠죠? m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k 넣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m 대신에 이 값을 넣는 걸로 합시다. 그게 낫겠죠? 합리적이잖아. 그치? 우리 합리적인 사람이잖아. 정비하기 힘든 얘는 쉽잖아. fx는 그럼 어떤 모양? x 상징에 자, 그대로 마이너스에 k 플러스 m의 x인데 x가 한 번 더 곱해지기 때문에 x 제곱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kmx 생긴데 오른쪽에 이제 마이너스 x가 넘어올 거니까 얘는 km 플러스 뭐 1의 x가 된다. 됐지? 이제 마음 편안하지? 그럼 미분하러 가자.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m의 x 더하기 km 플러스 1 되는 거고 어차피 이 값이 항상 0보다 없어야 되는데 그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도 아직 k를 넣고 계산하려니까 불편합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도 판별식도 그냥 n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럼 이 4분의 d가 자, 접하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공중 붕 떠있거나 접하는 형태가 되니까 4분의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4분의 d 쓰게 되면 k 플러스 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에 자 그대로 뺄 거니까 3km 마이너스 3이 생기네. 맞니? 이게 0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가능해요? 자, 정리합시다. 그럼 k제곱 생기면서 우쩌 2km는 km 마이너스 k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제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다. 가자. 집어넣으면 어디 갔니? 저기 있네. 차 하면서 뭐 바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 오, 다행이야. 없어진다. 그쵸? 자, 그럼 지금 여기 2 남고 여기 마이너스 1 되니까 뭐야? m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네. 제곱까지 넣지 맙시다. 그쵸? 그럼 이렇게 되고 나면 m의 범위는 어디와 어디 사이가 되고 말부터 1까지가 되고 그럼 그게 얘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kk 곱했을 때 k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변화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k의 범위가 설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k 값 안에서 최대되는 알파를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찾자. 좀 귀찮네. 이렇게 해야 돼? 뭐 다른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풀었으면 계속 가야지. 하자. 요거 부등식 풀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면 0보다 같아야 되고 엔드 얘 넘어가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제 지우고 좀 지우고 이거 지우도 되나?
어차피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자, 이렇게 지우고 나면 얘는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가 얘가 k 플러스 2랑 k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1 이상이 될 거고요. 다시 여기서 얘는 k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가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겹치는 k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지웠네? 프라임 제로가 뭐였냐면 k제곱 마이너스 1 되었어. 그럼 얘 지금 k값 범위가 1부터 2까지가 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에서 추계 방정식 0이고 1부터 2까지로 설정하게 되면 자, 최대가 생기는 k값은 얼마가 되기 때문에 2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알파 값은 얼마가 된다?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알파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제 2 곱하기 h9 곱하기 g'의 9이 되는 거고, 그럼 그때 지금 알파 값이 또 k 값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3차 함수 fx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k에 지금 2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k에 2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4 빼기 2니까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 1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성에게 0, 1, 2에서 만나는 3차 함수식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현재 함수 fx의 식은 x에 x-1에 x-2에 플러스 x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우리한테 h9부터 찾으래요. 자, 그럼 h9이라는 값은 여기 아까 9 집어넣기로 했었으니까 9 넣고 k에 2 집어넣으면 9-2에서 몇 분의? 7분의 그치 g9 마이너스 얼마? 2 G9을 찾으려면 우리가 이 함수의 함수값이 뭐 되는 순간을 찾는 거고 9되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치? 정리해볼까? x 상수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니까 플러스 3x 된다, 그치? 적절한 x가 딱 봐도 누가 봐도 얼마? 3이다, 그치? 그래서 현재 x는 3이기 때문에 얘를 3이라고 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럼 G'의 9이라는 것은 뭐야? G9을 찾은 이유가 있네? 그치? 역함수 관계가 있으니까 역함수 미분에 의해서 얘는 F' 5분의 3분의 1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면서 3 집어넣고 정답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8번까지는 해석하고 풀만 했어요. 30번은 개인 풀이하겠습니다. 덤빌만큼 덤빌 사람만 와서 쌤한테 질문하면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